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셀러 형님에 따른 준비금 증액하고 비트코인 매입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기사 내용을 일단 일면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셀러 형님 추이가 요 평균 단가 추이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잠시 한번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거의 이제 마지막 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제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에 있는 거래 부분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시지 않는 게 가장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현 시점에서 총 자본 구조와 레버리지 비율을 본다라고 하면 대충 한 14%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 추이도 1년 총 수익률 기반은 여전히 별로 좋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장기적으로 1월 달부터 얼마나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26년도 1년치를 얼마나 매입을 할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1분기 발표하기 전에 아마 여러 가지 뭐 계획과 전략이 같이 좀 공개를 해주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현금 보유액 21억 달러를 늘리고 지난주 비트코인 매입을 일시 중단을 했고 크립토 윈터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본사를 두고 있고요. 12월 21일 끝나는 7일 동안 보통주를 매각을 통해서 7억 달러 조달을 했고요. 그리고 SEC에 제출을 자료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전 2주 동안 20억 달러 상당의 매입을 해서 보유량이 약 600억 달러 정도 늘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MSTR의 가격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네. MSTR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신성장 섹터 애들이 다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이 구간에 있는 이 평균 구간대에서는 거의 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이상 내려가게 이게 만약에 물론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은 존재하니까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더 많이 매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이더리움 레버리지나 빈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선택적 사항이 이제 도래를 합니다. 알트를 살 거냐 비트를 살 거냐. 비트의 장단점이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비트는 수익성이 약해요. 근데 알트는 수익성이 약한 게 아니고 돈이 아예 녹아서 0이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0%가 아니고 정확하게 여기에 99% 마이너스가 찍히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 지점을 찾아준 게 이 레버리지 ETF 쪽을 많이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용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봐야 어차피 2027년도 1월 달에 거의 세금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금융위원회 쪽에서 업무 보고 라이브로 제가 다 지켜보았는데 뭐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가 눈꼽만큼도 안 나왔습니다. 그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역시나 관심 외고 역시나 그렇게 우리가 떠들어 대봤자 의미가 없구나. 생각도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국내의 많은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냥 내려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동향 추이도 환율이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환율에 따른 이 높아지고 있는 이 추이 때문에 투자를 못 하겠어야 하면 이게 또 하나의 이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가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근데 나는 들어간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어, 그런 기회와 그리고 수익성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임하 주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하시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번외로 구독자님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양자 무조건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도 때는 뭐 금, 은, 나스닥, 뭐 S&P 500, 다우존스까지도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로지 비트코인만 좀 힘을 못 쓰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이제 월가가 26년도 S&P 500이 평균 11% 상승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줌으로써 여전히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의 견고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이제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미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그런 섹터들을 계속 더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준은 이번 주에 시장 투입액에 68억 달러를 또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대부분 이제 또 주식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하면 뭐 비트마인이나 뭐 샤프링크나 그다음에 뭐 MSTR이나 이런 DAT에 직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이번 부분에 이제 손익통산 기일점을 명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부분에 조기 종료 휴장 기간이 있고 매매일 패턴이 있는데 여기서도 손익통산 기간 시점이 정상 기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통산 기일 안에 한 번은 처리하시고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52주 고점 대비 하락률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요. 이더리움 ETF와 비트코인 ETF가 마이너스 40%, 30% 정도가 나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레인보우 차트라고도 이야기를 많은 이 무지개 차트 부분인데요. 무지개 차트의 파란 선에 이제 걸쳐지 있으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구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지개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지개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보여지지만 이 무지개 차트가 어떻죠? 계속 이제 작아지는 패턴으로 흘러가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서 충분히 수익성을 뽑아낼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무모한 이제 투자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인정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 시점에서 여전히 가격 추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보유량이 400만 개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친가상자산 인사가 이제 CFTC 위원장에 공식 취임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점도 상당히 뭐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 시점에서의 복병은 여전히 환율 부분이 조금은 걸린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전히 유동성 부분에 따른 해결이 안 돼서 거래량이 좀 많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반응성이 좀 잘 안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1월달 부분에 유의미한 반등이 좀 나와주어야 되는 패턴이 일시적이라고 또 저는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시장 자체가 원만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 부분도 이제 달러 힘이 죽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